첫 문장부터 속도를 올리자 차트가 식을수록 진짜 질문만 남는다. 왜 지금 토큰화인가? 왜 지갑 안에서 덱스와 유동성 풀이 돌아가야 하는가? 왜 스테이블 코인과 RWA가 다음 라운드의 문을 여는가?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속도보다 설계, 거래량보다 신뢰, 소음보다 실사용. 이 기준으로 보면 파이가 당장 풀어야 할 과제와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먼저 정리해둔 해법의 차이가 또렷해진다. 파이는 스텔라 계열의 효율을 무기로 빠르고 싸게를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인터링크는 출발 전부터 사람 기반 신뢰 플러스 결제 루프가 닫힌 구조라 실사용과 파트너십에서 반발 먼저 붙는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지만 한쪽은 바퀴 정렬과 브레이크 튠이 끝났고 다른 한쪽은 아직 피팅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냉정한 장에서는 이 작은 준비도의 차이가 곧 체감 속도의 차이가 된다. 기준선부터 다시 세우자. 비트코인은 느리지만 단단한 합의 기계, 희소성을 축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 업그레이드는 보수적이고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에 신뢰가 쌓인다. 반면 이더리움은 처음부터 자산과 계약을 얻는 플랫폼을 지향했다. 약간의 중앙화 유연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실사용을 폭발시켰다. 둘은 우열이 아니라 목적의 차이다. 개발자와 재단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급 완전 탈중앙을 재현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다수의 레이어 1은 현실적으로 유틸리티를 키워 생태계를 넓히는 플랫폼의 길을 택한다. 파이는 이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파이의 DNA는 스텔라다. 장점은 명확하다. 빠른 합의, 낮은 수수료, 자산 이동에 특화된 효율성, 필요할 경우 프로토콜 차원의 클로백 같은 현실 장치까지 품을 수 있다. 그 대신 완전 자율보다 현실 최적화를 택하게 된다. 채굴 알고리즘 계산을 중앙 서버가 보조하고 KYC는 오프체인에서 처리되며 승인 지갑 분배에 인력이 개입한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이 말해주는 성장 공식은 한 줄로 요약된다. 유틸리티를 넓혀라. 토큰화 덱스,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 RWA를 받아들여라. 네트워크의 맥박을 높여라. 체인 위에서 더 많은 자산이 움직일수록 그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와 상호작용이 생태계의 심장박동을 만든다. 세계의 방향도 이미 거기를 가리킨다. 비트코인은 전략자산이 되었고 그 바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RWA가 거대한 신신시장의 초석이 되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도달 범위와 속도를 네트워크화하고 준비금으로 단기 국채 수요까지 만든다.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이 활발한 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의 자본과 제도권의 시선이 모인다. 블록체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규제 프레임 안에서 생존 확장하려면 결제 표준과 연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RWA는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권리증서, 쿠폰, 티켓 계약서를 24시간 국경 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다음 장을 연다. 결국 온체인으로 옮겨갈 자산을 담을 그릇과 검증 교환의 길을 먼저 깔아두는 체인이 유리하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걷자. 토큰이 많아지면 네이티브가 희석된다. 이더리움은 이미 반박했다. 앱스토어에 앱이 많아질수록 아이폰 생태계가 커지듯 체인 위 토큰, NFT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질수록 기축자산 수요는 커진다. 수수료 일부 소각 같은 메커니즘이 유통량까지 다스리며 선순환을 만든 사례도 있다. 파이의 논리도 다르지 않다. 체인 위에서 토큰 NFT 쿠폰 포인트가 더 많이 움직일수록 그때마다 드는 수수료 현재 0, 1 PI가 꾸준히 쌓이고 네트워크의 기축인 파이의 필요성과 활용도는 커진다. 초기에는 무엇이든 작아 보인다. 하지만 토큰화가 본격화되면 전송량은 수배 수십 배로 늘고 수수료 풀의 축적과 네트워크의 경제적 맥박은 체감이 달라진다. 개발자에게 토큰화는 위조 불가능, 투명성, 상호 운용성이라는 세 가지 보너스를 준다. 내부 포인트로만 돌던 리워드가 체인 자산이 되면 외부 미니앱 마켓과 연결되고 덱스, 유동성 풀은 가격 발견의 통로가 된다. 중앙화 거래소 상장 없이도 내부에서 초기 유동성을 조달하고 시장을 시험할 수 있다. 동네 상점 100장의 쿠폰 발행만 떠올려도 명확하다. 종이를 벗어나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간편 배포하고
초기값을 파이로 부여하면 2차 거래까지 생태계 안에서 순환한다. 커뮤니티 소셜 앱의 포인트성 토큰도 체인 위로 올라오면 위조 불가능, 투명, 상호 운영이라는 속성을 얻고 덱스 상장으로 내부 가격 발견 루트가 열린다.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실사용의 입구다. 이제 같은 질문을 인터링크 네트워크 위에서 다시 비춰보자. 인터링크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얼굴 라이브니스 기반 Proof of Personhood. ZKP로 민감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증명. 생체, 중복 제거. 온디바이스 학습. SSI 지갑. 이 구성 요소가 만드는 의미는 분명하다. 스팸봇 11 공격을 구조적으로 줄인 검증 사용자 그래프 위에서 토큰화 결제 소셜 액션을 설계한다. 규제의 질문이 얼마나 빠르냐에서 누가 쓰고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로 이동하는 구간에서 인터링키는 누가에 대한 가벼운 증명 패키지를 모듈로 제공한다. 발행 보유 이동 전 과정의 준법 증빙을 사용자의 민감 정보 노출 없이 연결하고 결제 UX는 ITLX 지갑 QR 결제 ID 카드 미니 앱으로 모바일 친화적으로 묶는다. 결과적으로 같은 토큰화라도 사용자 상인 발행자의 삼각형을 한 번에 닫는다. 파이는 빠르고 싸다는 체인 레벨의 장점이 크지만 사람임을 증명하는 고리는 서비스마다 따로 얹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차이가 초기 실사용과 파트너십 의사결정에서 인터링크를 반발 앞에 세운다. 경제학의 층위를 더 들여다보자. 파이는 명료한 0, 1PI 수수료로 체인 레벨 비용을 낮춘다. 유량이 붙으면 수수료 풀은 자연스럽게 두터워지고 이는 유통량 조절 생태계 보강의 선택지를 넓힌다. 인터링크는 같은 총수수료라도 사람 기반 트래픽 필터로 허수를 줄인다. HCS 사람 신용점수 같은 계층을 결제 한도 수수료 감면 검증 속도와 연동하면 많이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지속적 건강하게 쓰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재배치된다. 가며 인젠티브가 재배치된다. 거래량이 늘수록 네트워크가 더 단단해지는 경로 설계. 덱스 유동성 부트스트랩도 인터링크는 사람 단위 보상 필터로 초반 가격 발견을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한다. 질적 기준을 충족한 참여만 인센티브를 받게 하면 조작 세탁 리스크를 낮춘다는 신호를 파트너에게 명확히 보낼 수 있다. 같은 일. 연건의 전송이라도 인터링크의 일. 연건은 검증된 일. 영명의 거래라는 해석이 가능해 가맹점, 핀테크, 규제기관과의 대화에서 설득력이 높다. 현장 시나리오로 감각을 세워보자. 지역 상점이 100장의 할인을 토큰으로 찍는다. 파이에서는 빠르고 싸게 발행 배포 정산이 가능하고 덱스의 페어를 열면 마켓 내부에서 가격 발견이 일어난다. 인터링크에서는 여기에 인증된 사람에게만 자동 배포, HCS 일정 이상에만 추가 혜택, QR 결제 시 자동 소각 적립 같은 룰을 덧댄다. 같은 쿠폰이라도 남는 데이터가 누가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재방문했는지까지 익명 증명으로 정리된다. 상점은 마케팅 낭비를 줄이고 사용자는 혜택을 더 직관적으로 체감한다.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보상도 비슷하다. 파이에서는 내부 포인트가 체인 토큰이 되며 투명성과 상호 운용성을 얻는다. 인터링크에서는 같은 토큰이 사람 기반 행동과 묶여 바로 신용이 되고 결제 혜택으로 돌아온다. 콘텐츠 업로드, 시청 후원 구매 같은 행동이 증명 가능한 신용으로 누적되고 그 신용이 곧바로 결제 한도, 수수료 혜택 우선권으로 연결된다. 운영자는 봇을 걱정하기보다 콘텐츠에 집중하고 사용자는 내 활동이 나의 신용과 혜택으로 이어지는 감각을 얻는다. 같은 기능이라도 리텐션 바이럴 ARPU에서 인터링크가 미세하게 앞서기 쉬운 이유다. RWA를 확대경으로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파이는 스텔라 계열의 효율을 살려 채권 포인트 바우처 등 빠르고 싸게 유통시킬 자산에 강하다. 인터링크는 발행 보유 이동 전 과정에서 사람의 귀속된 소유와 행위 이력을 익명에 가까운 증명으로 제공한다. 발행사는 직접 KYC를 노출하지 않고도 준법 감사를 위한 증빙 패키지를 만들고 사용자는 지갑 안미니 앱에서 복잡한 절차 없이 자격을 증명한다. 파트너 체인 핀테크와 연결할 때마다 새 인증 스택을 붙여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RWA의 상용화 속도가 뛴다. 규제 감사팀이 먼저 고개를 끄덕이는 쪽이 인터링크라는 뜻이다.
스테이블 코인 수용도 두 네트워크 모두 사실상 필수지만 인터링키는 신원준법 모듈 덕분에 가맹점과 발행사가 체감하는 리스크가 낮다. 같은 1달러가 들어와도 허수 비중이 낮아 네트워크 건강도가 좋게 나온다. 작은 차이 같지만 파트너십의 속도와 범위는 대개 이런 차이에서 갈린다. 덱스가 네이티브 가치를 깎아먹는다는 시각도 현실과 다르다. 덱스 유동성 푸른 가격 발견과 교환의 길을 만든다. 프로젝트는 중앙화 거래소 의존 없이도 초기 유틸리티를 키울 수 있고 체인은 더 많은 활동을 품는다. 파이 체인에서는 그 모든 활동이 파이 수요로 돌아오고 인터링크에서는 같은 활동이 사람 기반이라는 필터를 통과해 질적으로 집계된다. 유동성 부트스트랩 보상을 사람 단위로 설계하면 초반 왜곡을 줄이고 파트너는 조작 세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한 단계 덜 수 있다. 누가 쓰고 누가 책임지는가가 중요해진 시대에 인터링크의 사람 우선 설계는 작은 마찰을 줄여 실사용을 당긴다. 개발자 경험도 현장에서 즉시 체감된다. 파이는 커뮤니티 앱의 포인트성 자산을 체인 자산으로 승격시키며 투명성, 상호 운용성을 얻는다. 인터링크는 여기에 사람 기반 액션을 엮어 활동 신용 혜택의 사이클을 실시간으로 체감하게 만든다. 라이브 스트림 팁, 게시물 유료, 구독, 오프라인 모임 티켓까지 미니 앱 안에서 한 번에 처리되고 행동이 증명 가능한 신용으로 누적되어 차등 혜택과 결제 한도로 연결된다. 같은 기능을 넣어도 리텐션 바이럴 ARPU에서 인터링크가 미세하게 앞서기 쉬운 이유다. 사용자는 내 시간과 행동이 곧 신용과 혜택으로 되돌아오는 명확한 피드백을 받고 개발자는 보스팸 대응 비용을 줄인 채 제품에 집중할 수 있다. 결제 현장을 더 확대해보자. 파이는 덱스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량을 키우면서 개발자 BEB 생태계를 끌어들인다. 인터링키는 QR 결제 ID 카드 미니앱 마켓으로 지갑을 열면 곧바로 쓸 이유를 제공한다. 파트너십의 속도는 기술의 빠르기보다 책임의 경로가 얼마나 짧은가에 좌우된다. 인터링크가 실사용 제휴에서 먼저 붙는 장면이 여기서 나온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환불 차지백 부정 사용에 리스크를 신원 계층에서 잡아주는 설계를 선호하고 사용자는 본인 확인과 결제 혜택이 한 화면에서 매끄럽게 이어질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 같은 결제 0건이라도 검증된 0명이 만든 매출은 해석과 신뢰가 다르다. 마지막으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정리하자. 왜 토큰화인가? 파이는 생존 확장 규모화를 위해 토큰화가 필요하다. 덱스 유동성 풀 스테이블 코인 RWA로 유틸리티를 키우면 수수료 풀은 쌓이고 네트워크의 경제적 맥박은 빨라진다. 인터링크는 그 토큰화를 전제로 신원 준법 결제 루프를 한 번에 묶는다. 사용자 상인 발행자의 삼각형을 즉시 닫고 누가 썼는가에 대한 증명을 가볍게 제공한다. 그래서 같은 길 위에서 인터링크가 실사용과 파트너십에서 아주 조금 앞서 나가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과장을 보탤 필요는 없다. 파이는 체인 레벨의 비용 속도에서 강점이 분명하고 인터링크는 신원준법 경험 설계에서 강점이 분명하다. 다만 질문이 누가 더 빨리 쓰이느냐로 번역되는 순간 사람을 전제로 닫힌 루프를 갖춘 설계가 체감 속도를 만든다. 숫자 하나에 요동치지 말고 설계를 보자. 수수료가 어디로 흐르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파트너가 무엇을 덜 걱정하게 되는지, 파이는 빠르고 싸게 많이 쓰이도록, 인터링크는 사람답게 안전하게 멀리 가도록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붙는다. 시장이 시험을 낼 때 해답은 늘 같다. 실사용. 그리고 그 실사용의 초입에서 인터링크가 한 끗 더 매끄럽다는 사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하다.